네, 오늘의 예산은 5,395억 원입니다.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마스크 지급 그리고 긴급 재난지원금에 사용되는 예산이었습니다. 세금은 참 이럴 때 써야 된다. 또 정말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자, 과연 부산의 16개 구군의 마스크 배부 현황은 어떤지 빅버프가 전수조사를 이제 했거든요. 아직도 지금 뭐 KF 마스크 한 매에 2,750원으로 구매를 한 현황이 있더라고요. 이야기 한다면 정말 이거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전체 거래하시는 것 중에서 지자체분이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현재로서는 지금 공적 물량 나가는 거 빼고는 거의 한 15% 정도 됩니다. 한쪽 받아놓고 제가 나보고 못하고 봅니다. 공급이 안 돼가지고요. 마스크를 배포하는 자는 능력자인 거예요. 80%는 공적 마스크라고 하셨잖아요. 얼마에 납품하세요? 부가세 포함해서 800원인가? 900원인가 정도에 나갈 거예요. 지자체에 가는 거랑 공적 마스크랑 사실은 같은 거죠. 네, 맞죠. 근데 공적으로 이제 가는 거니까. 일단 우리 지역은 이거로 받았어요. 아무리 봐도 이게 어떻게 해서 1980원짜리 가치가 있냐 이거지. 이건 아니잖아요. 협곡에서 파는 이 마스크도 지금 우리가 지금 공식 마스크도 1,500원에 우리 구매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하고 이거를 비교를 해보세요. 당 이 두 개를 나눠놓고 어떤 거를 사봤고 어떤 걸 구매를 하겠습니까? 이거 우리 저 PD님 이거 1980원 주고 사람 사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어떻게든 마스크를 나눠줬다라고 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렇지. 와, 미친다. 우리도 국회의원. 그래서 변경을 합니다. 3월 12일 날 KF94를 100만 장을 1,980원에 한 개당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다시 에코마스크 3로 4월 1일 날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한 개에 1,980원인가요? 덴탈 마스크라는 거 아까 보셨겠습니다만 그 주름지고 네모난 거 있어요. 진짜 완전 일회용 마스크거든요. 그것을 한 장에 거의 2,000원입니다. 1,980원이나 주고 무려 48만 장이나 구해서 그 어떻게 급하니까 그렇게 한 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근데 덴탈 마스크를 1,980원 정도. 서둘러서 어떤 시장 논리에 휘둘린 경우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가격을 천차만별로 그것도 고액으로 샀다는 거는 이제 경쟁에 의해서 누구 한 명은 좀 후순위를 물린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를 경쟁적으로 해서 주민들을 안심시킬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비슷한 어떤 위기 상황에서 그때 가서는 좀 더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이제 물건 얘기에서 돈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원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게 바로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일 텐데요. 최근에 정부가 전 국민 이제 100% 지급으로 결정을 했죠. 이후에 각 지자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까지 앞다퉈서 재난지원금 이제 지급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이 의원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부산도 16개 구군에서 다 그럼 지급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이제 다 진행을 했습니다. 북구까지 들어와서 이제 북구가 얼마 전에 들어왔죠. 네. 예,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무려 5,196억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산시가 이제 부산시 자체로 영세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18만 명에게 1,856억 원을 네. 이제 지급을 벌써 그 4월 17일부터 서류를 받아서 지급을 시작을 했고요. 네. 16개 구군 자체에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생활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1,890억 원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이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부산시가 부담해야 될 1,450억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이제 해서 무려 이제 5,196억 원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네. 드렸던 거고요. 네. 자, 그러면 긴급생활지원금도 16개 구군마다 결국에 상황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대부분 1인당 5만 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기장군과 중구만 1인당 1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기장군이 부산 기초자치회 중에 최초로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4월 23일경에 90% 이상의 지급을 받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조금이라도 여유가 더 있는 곳은 의지만 있으면 예. 충분히 이제 그런 걸 빨리 이제 시행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제일 어려운 곳은 제일 늦게 이제 아마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게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예. 그래요. 기장군은 아까도 그랬지만 정창훈 소장님에게 그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급률이 상당히 높고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제가 해석해드리면 그거잖아요. 거기는 뭐 그렇게 그 정도는 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그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중구는 뭐 인구수가 적어서 그런 거고 이유가 있네요, 다. 예, 맞습니다. 10만 원을 주는. 사실 이제 기장군 같은 경우 지금도 얘기하셨지만은 좀 빨리 지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었을 텐데 자꾸 그게 기준이 되니까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불만으로 쌓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용을 알면서도 그죠? 자, 부산 16개 구군 중에 마지막까지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곳이 바로 북구였습니다. 그럼 저 사정이 이제 그랬겠죠. 근데 최근에 모든 구민에게 왜 이렇게 지금 앓지 마세요. 지금 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앓으세요, 의원님. 안 돼갖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구민에게 1인당 5만 원씩 지급을 이제 어렵게 결정을 했는데 그동안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빅방터가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곳곳에 문 닫힌 상점이 눈에 띄고 폐업만은 막아보려는 비정규직과 알바생, 일용직 등 이른바 취약 노동자들에겐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장군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진구와 동구, 수영구 등 7개 구가 각 구민에게 5만 원씩 복구는 더위 없어서 그런 거 못 한다고 내 돈도 안 주고. 그런 뉴스 보시면 어떠세요? 이건 안 좋지.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니까. 국민이 뭐 똑같이 줘야지. 북구 쪽에 예산이 부족해 돈 안 주고 뭐 어디는 주고. 다 주는데 안 주니까 좀 안 좋지. 또 안 좋은데 뭐 안 주면 못 받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맞죠?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면이 뭐 칼날이라 보면 그런데 어차피 또 이래 주면 또 무슨 뭐 주차 딱지라든지 뭐 이런 모든 뭐 여러 가지로 해가 또 거둘 거 아닙니까? 국가 재난도 마찬가지로 주면 또 나라에서 또 무슨 세금으로 해가 또 다 걷어들일 건데. 근데 일단 주는 건 먼저 받는 게 낫지. 뭐 어떻게 뭐 세금을 어떻게 걷는 거 어차피 다 주는데 우리는 또 안 받으면 그러니까. 근데 현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경제적으로 뭐 여유가 있다는 거 같지도 않고 하니까 뭐 우선에 받을 때는 좋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기초생활수급자, 뭐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비 예산이 전국 1위이고 그 재정 자주도가 전국 최하위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려고 하면 약 15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구 재정으로는 약 50억 정도, 아무리 뭐 세출 구조 조정을 해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5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이라 이 부분을 이제 시와 함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북구만 못 받게 되면 이제 우리 형평성의 문제, 또 북구 주민만 받지 못한다면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로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니 방법을 꼭 찾아달라고 그렇게 논의 중에 있었습니다. 받는 분은 5만 원이 큰 돈이 아니고요. 그러시더라고요. 통닭 2마리 값이라고 안 줘도 된다고. 나는 아예 신청 안 할 테니까 더 어려운 이웃에 쓰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나간 돈이 다시 기부가 될 수 있도록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는 더 많이 기부가 들어와서 정말 어려운 이웃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북구뿐만 아니라 여러 기초자치단체 사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 부산시에서는 북구가 아까
의원님 막 앓으셨잖아요. 네. 가장 열악한 거죠. 예, 열악하고 북구청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었어요. 제목이 주르륵 흐르는 눈물을 멈추기 힘든 밤 했는데 사실 그 내용이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제가 사는 구도 넉넉지 않은 구이기 때문에 그 말의 뜻의 취지를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우리가 한 달 생활비에서 공과금이나 보험비 이런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있죠. 사실 이런 걸 지출을 많이 하고 나면 내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죠. 똑같이 북구는 226개 부근 기초지자체 중에서 예산비 중에 70%가 전국 그 사회복지비로 나가는 게 최고예요. 북구가.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면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라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아마 가용 예산이 1에서 1% 한 50억 정도? 이 정도의 수준에서 이 모든 걸 해결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 제일 늦게 북구가 하게 됐고 어려움을 호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정 수장님은 다른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전제는 물론 다른 데보다 어려운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려운 건 틀림없는데요. 저는 절대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2016, 19년 결산서가 아직 안 나왔는데 네. 18년 결산서가 4,800억 예산인데 네네. 그중에 710억 원의 이제 그 잉여금이 있어요. 네. 이 잉여금이라는 건 뭐냐면 써야 되는데 못 써가지고 이혼한 돈이 한 반 있고 네. 순생 잉여금만 194억 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 순세계 인형. 아예 쓸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은 돈, 이 194억 원이에요. 네. 이 순생 잉여금이 뭐냐면 처음에 세금 들어올 거를 너무 적게 잡아갖고 많이 들어왔거나 네. 예산을 편성해 다 썼는데 남은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돈은 그야말로 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인데 네. 근데 재량 예산은 50억이라고 하면 좀 네. 제가 볼 때는 뭐 이국에만 그런 게 아니라 딴 데도 다 문제긴 하지만 네. 그렇게 무조건 없다에만 얘기할 수는 좀 없다 이런 제 말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국에요. 전국에서 지자체들이 안 쓰고 있는 돈이 69조예요. 그러니까 그 심한 데는 뭐 1조씩 안 쓰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네. 그 양으로 보면 이 북구는 뭐 아주 작은 돈이긴 한데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지자체장들이 잘 모르거나 아니면 네. 알지만 아직 결정을 잘 못 내리고 계속 네. 유예하면서 가는 돈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북구청장님께 이 말씀도 질문을 드렸다고 합니다. 현재 간 김에. 순세계 잉여금 194억 원은 뭡니까? 북구청장님 말씀이 다 쓸 때가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본인들은 쓸 곳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네. 그건 이제 먼 훗날에 그냥 마음속의 계획인 거고 네네. 실제로 편성이 돼 있지 않은 거고 네. 그래서 지자체들에 대해서 전 국민이 똑같이 해주는 거는 100% 국가가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 괜히 논란 벌이지 말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뭐 좋겠죠. 뭐. 그 우리 정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구청장님들도 좀 새기셔야 될 것 같고요. 변화와 혁신을 할 것이 없는가를 좀 먼저 이번을 계기로 좀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봤는데요. 세수를 마련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어떤 재원, 생산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생산 인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그게 세입 확보잖아요. 네. 그 이제 장기적으로 그걸 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그렇죠. 있고 근데 그 전에는 현재 있는 돈을 어떻게 잘 쓸까는 아, 이게 되려면 결국에는 부산시가 마련해야 될 재정도 엄청난 상황이에요. 부산시가 이제 마련할 돈이요. 예, 시가. 3,306억 원 정도입니다. 네네.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제 지금 말이 계속 나오는 긴급재난지원금, 예, 여기에 20%인 1,450억 원, 그리고 부산시가 하는 영세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18만 명에게 주는 1,850억 원, 이것이 지금 마련돼야 될 돈이죠. 근데 이제 부산시 예산을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다뤘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 이 부산시가 여유로운 편은 아니잖아요. 여유롭지 않죠.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부산시는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그다음에 예비비 등등 여러 가지의 돈을 지금 막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또 축제 사업 다시 들여다 보는 거예요. 이게 하다가 안 되면은 아마 지방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부산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을 뭐 용도가 아니더라도 좀 쓸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걸 좀 시의회에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특히 이제 중소상공인들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긴급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거는 환영할 일이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로 이제 응급조치이고 이후에 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좀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자, 결국 돈이지 않습니까? 정 수장님이 재원 확보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중앙정부는요 국민연금 안 건드리고 250조가 있어요.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그리고
당장 써도 아무런 또 이제 피해가 없는 걸 아무리 작게 잡아도 45조가 있거든요. 네. 지방은 69조가 있는 거고. 네. 일단 있는 돈을 빨리 쓰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요. 방법 필요 없고. 그 어떤 속도. 예, 속도. 뭐 부산이 물론 딴 데에 비해 여유가 적기 때문에 불리한 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있다. 그걸 좀 캐내보자. 그게 가장 빠를 것이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얘기 나눠봤는데요. 한 줄 평. 한 줄 평. 고민이에요. 지금 두 개가 있어가지고. 좀. 두 개가? 오늘 두 개가? 예. 앞에 두 가지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따로 그래요? 들어가 있어요. 마스크는 두 번 실수 안 하는 것이 선진국이다. 그래요. 뒤쪽은 혈세로 수혈할 때다. 아, 야, 혈세로 수혈할 때는 따로 각하세요. 혈세로 수혈할 때다. 맞아요. 이미 이 안에 답이 있다. 그죠? 위기 극복 답은 소통과 현장이다. 부산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라고 끝날 줄 알았죠. 끝날 줄 알았죠. 끝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 3월에 저희가 추적해서 방송했던 삼정 더 파크 동물원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제 뭐 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 들으셨을 텐데 우리 이성숙 의원님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추적을 하셔서 어떤 그 내용이 있다고 해요. 어떤 얘기입니까? 제가 빅벙커 이후에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을 한 결과 결론은 우리의 매수 의무가 없다라는 거. 이미 이거는 우리 혈세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 협약서에 매수 의무가 있는 것만 있나요? 없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매수 의무가 면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환 대책을 통해서 저희가 지고 있는 500억에 대한 부분 부산은행에 변제를 하고 나거나 또 제3자의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 시의 매수 의무가 면탈되는 것으로 협약서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부산동물원 알고 계시죠? 주식회사 부산동물원. 그 전에 전혀 몰랐습니까? 네, 몰랐습니다. 주식회사 부산동물원이 2017년도 3월 24일 날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서 500을 다 갚습니다. 다 왔어요. 더 파크도 없어진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일단. 다 없어졌어요. 양도가 되는데 거기에 담보가 뭘로 들어간 줄 아세요? 그 당시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모든 데 공문으로 보냈던 매입허약서 책임준공 6년 연장이다. 이게 공문 담보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이 내야 될 하는 500억에 대한 혈세를 담보로 제공을 마음대로 한 거예요. 저는 이거 분명히 검찰 조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성에도 까랑까랑하시고 가셔도 이렇게 활약을 하셨군요.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빅벙커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꼭 이 사안만이 아니더라도요.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를 계속 지켜볼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도와주실 거죠? 네. 예, 고맙습니다. 날씨가 잠깐 뭐 따뜻해지나 했더니 굉장히 덥습니다. 예, 이거 뭐 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봄도 뭐 짧아진 것도 있지만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뭐 좀 봄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너무 요즘 많이 바쁜 일이 많아서 사실 봄을 못 느낄 수 있었는데 여기 오면서 요즘 유행하는 드라이브스루처럼 우리가 이 상층객 드라이브스루 했습니다. 봄을 샀습니다. 그렇죠. 차 안에서. 차 안에서 와서 봐야죠. 정수장님은 전혀 그런 게 없는 메마른 어떤 정세. 메말랐죠. 근데 옷만 이제 좀 얇게 입고 다닙니다. 이렇게 보니까 남들은 반팔 입고 다니면서 밥도 입어야 되나 보다. 근데 중요한 건 봄 색깔 옷을 별로 안 입으시는 것 같아요. 뭐 주는 대로 입는 스타일이셔가지고요. 예. 하여튼 뭐 정수장님한테는 봄 얘기 괜히 꺼내죠. 뭐. 자,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좀 웃으면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유독 한 분이 비장한 얼굴로 앉아 계십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특별 예산 감시 위원이신데요. 영산대 드론교통공학과 최양원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선 말이죠. 학과명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좀 특이하지요.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당초에 이제 교통공학과에서 발전된 그런 그 학과고요. 전국에서는 저희 학과가 처음이고요. 야, 이 잠깐 짬을 이용해서도 학교 홍보를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십니다. 자, 어쨌든 교수님의 그 전공명과 전공 그 학과명에 대한 설명을 또 들으니까 오늘 주제가 가늠이 약간 되죠.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세 분의 예산 감시원들과 꼼꼼하게 살펴볼 오늘의 예산을 우선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예산은 386억 8,400만 원입니다. 자, 역시나 뭐 적은 돈이 아니죠. 예, 이 억소리 나는 돈을 낱낱이 파헤쳐 보기 전에 자, 오늘의 예산에 대한 힌트. 도로의 혈전제. 보느라고 벌어진 일 때문에 좀 낸 돈. 안 내도 될 돈을 굳이 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내야 되는 그런 돈. 아, 그러네요.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의 주제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가 시내 나가기 힘들어요. 그 신호 한 번, 두 번 정도면은 받는데 이제는 뭐 몇백 번 신호를 받아야 됩니다. 뭐 삽니다, 신경은. 2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에도 그 1시간 가까이 걸린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 이케아 동부산점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불보듯 뻔한 교통 혼잡입니다. 네, 오늘의 예산은 2019년 한 해 부산시 16개 구군의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액이었습니다. 부산은 참 도로 복잡하고 차량 운행량도 엄청나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른바 운전하기 어려운 도시로 이제 불립니다. 그만큼 뭐 부산의 교통 문제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되었고 지적이 되어 왔는데요.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제도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교통 유발 부담금인데요. 자, 정수원, 이 교통 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갈까요? 이름 그대로 교통을 유발하니까 좀 부담을 좀 해라. 교통 유발 부담금인데요. 1990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 이제 교통 유발을 좀 만드는 사람, 원인이 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게 이걸 걷어진 세금 가지고 도시교통 개선에 쓰겠다. 뭐 이런 이제 그 목적이었는데 부과 대상을 살펴보면 해당 시설물의 그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네. 옛날로 치면 300평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면적당 단위 부담금, 근데 또 다 똑같지 않잖아요. 더 네. 심한 곳이 될 테니까 네. 교통 유발 개수를 곱해가지고 부과를 하는 겁니다. 단위 부담금, 요거 조금 이해는 가긴 가는데 그것과 교통 유발 개수를 곱한 값만큼 뭐 한다. 각각의 근데 이게 저 용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죠. 단위 부담금. 그 단위 부담금은 그야말로 그 면적마다 이제 네.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1제곱미터당 책정된 금액인데 지자체별로 좀 많이 다르지만 부산시 경우에는 2005년 기준으로 예. 3,000제곱미터 이하는 350원, 3,000제곱미터 초과하고 3만 제곱미터 이하는 1,400원, 3만 제곱미터 초과는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형으로 갈수록 더 단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교통유발 개수는 그곳이 심각한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더 심각한 곳이. 네. 그래서 그걸 개수를 이제 좀 우리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쇼핑센터 같은 데는 7.21로 가장 높게 책정을 합니다. 네네. 예, 이 얘기를 좀 듣고 나니까요. 갑자기 그게 생각나요. 제가 한동안 한 40여 년간 의문을 품고 있던 사안인데요. 체감 온도라는 거 과연 누가 정하냐?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체감 온도. 그러니까 그냥 실제 온도야 뭐 수은주를 보면 되지만 체감 온도는 몇 도라고 합니다. 누가 체감한 건데요? 이렇게 제가 우스개를 물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런 치수 수치 같은 것도 과연 어떤 복잡한 기준들이 들어갈까 그런 게 굉장히 좀 의문을 던지게 되는데 이 얘기는 뭐 잠시 뒤에 시간이 되면 한번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2019년 부산시 16개 구군의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현황을 보면 부과 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이 예상하시다시피 해운대구로 85억 원이었고요. 2위가 부산 진구로 65억 원, 3위가 이제 기장군입니다. 네. 30억 원 정도 됐는데 근데 기장군이 좀 특이해요, 이 의원님. 네. 왜 기장군은 2016년 이전 자료는 나와 있지 않죠?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요, 2015년도까지는 기장군의 부가 징수에 대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 14년 기장에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아마 아울렛일 겁니다. 대형 아울렛이 2개가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게 생기면서 많은 이제 교통 체증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당시 주말만 되면 아울렛 부분이 완전히 주차장이 됐어요. 도로가 뭐 주차장이 되었는데요. 교통대란을 일으키는 이 두 시설이 도농복합 지역에 자리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한 푼도 걷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2014년과 15년에는 도시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고 부산시도 조례를 개정해서요.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그 책임자죠. 이 사무 책임자를 구청장에서
구청장 분수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6년도부터는 기장군이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네, 군수로 확대되면서 이제 기장군도 포함이 되게 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군요. 이제 조례를 개정할 만큼이나 이 기장군의 교통난이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 교통난 완화를 하기 위한 제도인 교통유발 부담금이 실제로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최하원 교수님, 현재 동부산 일대의 교통 상황 그 파악하고 계시죠? 기장군의 대형 쇼핑몰이 크게 두 개 있습니다. 하나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그리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그리고 이번에 2월에 입점한 이케아.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교통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잠시 제가 이 도표를 잠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그림은 이케아가 오픈된 2월 13일 날 지금 드론으로 찍은 항공 사진입니다. 이거 A 부지에 들어간 주차장이 여기로 들어가고요. B 부지가 있고 또 AB 부지에 임시 주차장을 이렇게 설치해놨습니다. 자, 이 그림 보면 하루에 11,185대가 처음에 교통에 집중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교통량들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통량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면요, 적게는 20%, 30%까지 증가돼서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교통량의 부담은 더 커질 것 같고요.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부산시가 교통유발 부담금 낸 내역을 좀 보니까 상위 10개 중에 기장군 소재가 2개가 있습니다.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2017년, 18년에 3위, 19년에 4위로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기장군이 30억을 내고 있거든요. 2019년에 그죠? 내고 있는데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11억이에요. 상당히 이제 큰 액수죠. 제가 볼 때는 3분의 1 이상을 아마 할 수도 있죠. 유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비슷한 규모 이케아가 입점을 했어요. 근데 이케아라고 하는 거는 가구니까 제가 볼 때는 같은 면적이고 뭐 해도 오히려 또 가구는 더 싣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아마 더 교통대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대형 시설물이 많이 생기면 뭐 교통 대란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히 이제 예견이 되는 일일 텐데 실제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뭐 아까 인터뷰도 보셨겠습니다만 굉장한 큰 불편함을 이제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자,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케아 동부산점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8년을 기준으로 4년 동안 차량 통행량이 평일은 65%, 주말은 79%나 늘 정도로 이 일대는 이미 주말만 되면 만성적인 차량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미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이 일대 도로는 앞으로 더 심각한 교통대란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뭐 삽니다, 송정은.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날 같은 경우는 줄이 굉장히 많이 서서 저희들 집회할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 엄청 많이 밀려요. 여기 공수에서 요 우리 송정 다리까지 오면 2분이면 하는데 그 40분, 50분이 걸려. 시 교통영향평가에 따르면 이케아 동부산점에서 오시리아역으로 가는 차량은 50% 이상 증가하고 송정 구간 40%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도시 일대는 물론 반송으로 가는 길과 해운대로 내려가는 교리 상거리 일대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될 것이고 또 오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부상권 일대는 정말 교통 마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일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 출입구가 국도 14호선 쪽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거의 다 14호선 쪽으로 다 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주 출입구가 한 군데밖에 없다는 문제로 대체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리아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송정 IC로 해서 반송 터널을 지나서 해동 IC까지 연결되는 약 9km 반송 터널 주변 도로가 빨리 착공이 되어져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동서로 움직일 수 있는 동서도로가 빨리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는 정말 우리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은 불편이 엄청 많을 겁니다. 대기업은 이윤을 얻었는데 과연 우리 부산 시민은 교통 체증에 대한 피로도를 얻었다. 1인당 교통 혼잡 비용이 113만 원입니다. 이 주민들 숫자까지 계산을 해보면 한 4조 정도? 부산이 되게 힘들군요. 근데 이게 4조 대 교통유발 부담금 386억이니까 그 얘기는 너무 잘. 다시 그럼 또 이 의원님이 성낼만하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